이번 댓글은 좀 안 좋은 업체에서 결혼을 한 분이 하는 댓글입니다. 왜 남의 인생을 그렇게 조지나요? 신랑의 돈과 인생을 그렇게 나락으로 망가뜨리나요? 사기꾼 업자들을 대변을 할수록 당신의 이미지는 계속해서 안 좋아질 겁니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멀리 보세요. 왜 이런 댓글을? 그분은 방송을 뭐 거꾸로 보신 것 같아. 제가 언제 사기꾼 업자를 대변을 해요? 어떤 그런 업체에 가서 조심하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저는 신부를 선택을 해서 잘못돼서 나락으로 간다? 맞아요. 근데 본인이 문제예요. 왜? 신부를 선택은 신랑 당사자가 한단 말이에요. 업체에서 권한다고 또 왜 해? 권한다고 하면 본인 신조를 가져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저는 절대 신랑한테 안 권합니다. 단, 저 신부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다 쭉 설명해주고 참고하십시오. 그러고 신랑이 결정을 못하면요, 저는 하루 시간을 줘버립니다. 최종 결정, 신랑이 해야 돼요. 근데, 업체 말 듣고 본인이 왜 선택을 그러면 해? 자기 인생인데. 그는 안 좋은 업체 사양도 잘못이면 나는 저렇게 결정하는 신랑들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자기가 나라의 길로 가? 제가 어떤 구독자분들 저한테요, 많은 질문을 하고 문의를 해요. 내가 그분한테 왜 그런 신부 선택했습니까? 를 물어보면은, 하나같이, 업체 사장님이 그 신부 좋다 그래갖고요. 그 다음에, 신부가 문제가 있다. 계속 업체 사장을 끌고 가. 왜 그 끌려가냐고. 자, 본인이, 지금 우리는 맞선 볼 때요, 신랑한테도 시간을 줍니다. 신랑 신부 두 사람이 대화하게끔 시간을 줘요. 왜? 통역도 없이 번역기하고 대화해보라고 저쪽 테이블에 가서 둘이 앉아서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본인이 물을 것은 다 물어. 그 자리에 앉아갖고 사장이 시키면 시킨 대로 가는 그 신랑들을 저는 더 바보라고 봅니다. 업체 사장님들 대변요. 저는 업체 사장님들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심지어 요즘 신규 업체 사장님들은 제 방송 보고 배우는 분도 많아요. 저한테 연락 가끔 오는데, 뭐, 전화 오는 게 아니고 사실 문자가 와요. 뭐, 많이 배우고 있다. 근데, 거기 끌려가는 사람이 신랑이 바본 거예요. 업체가, 자, 심지어 어떤 분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쁘다고, 괜찮다고, 막, 신랑은 초혼인데, 재혼녀 갖다 붙여. 그것도 신랑분이, 뭐, 사실 50대 중반 정도, 이렇게 된 분한테, 또, 그에 맞는 분이 없다 보면은, 신부 착한데, 뭐, 재혼녀를 붙이다. 그 신랑분이 그걸 허용하고 받아들여야죠. 근데, 47, 8, 이런 신랑들한테요, 막, 애 있는 사람 갖다 붙여요. 그걸 왜 본인이 해? 저한테 오신 분들 가장 많은 게 그거예요. 했다가 깨는 분들 중에 이혼녀 만나다가 꼭 깨지는 거. 그게 상담이 가장 많이 옵니다. 저한테 상담하던 분도 하나같이 이렇게 해요. 왜 선택했냐부터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들은 하는 말이, 사장님 막 착하다 그러고, 막 좋다 그러고, 막. 본인이 주관이 없어. 자, 어떤 분들 업체 책임 막 그러는데요. 업체는 진행을 도와주게끔 하고 모든 그걸 컨트롤 해주는 걸로서 본인들 신부를 선택을 하고 저 신부를 파혼을 하든 신랑 당사자가 결정하세요. 저희는 신랑이 결정을 못 하잖아요. 시간 줍니다. 그 신부 좀 기다려라고. 얻을 때요. 오늘 결정을 못했어. 그 다음날 신부가 난 12시에 와서요. 저녁 6시까지 커피숍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신부 있어요. 제일 지금까지 이틀 첫날 맞선 보고 기다려하고 둘째 날 기다리고 셋째 날 기다리고 셋째 날 저녁에요. 신랑이 그 신부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신부 그럼 신랑분이 어떤 이런 말 하잖아요. 신부한테 미안해. 놔두세요. 저 신부가 당신을 원한다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중간에 안 기다리고요. 가쁘는 사람 있어요. 집 옮기다 합니다, 저는. 본인하고 운이 될 것 같으면 저 신부 기다릴 겁니다. 본인이 충분히 생각하세요.
이번에도 신랑이 확실히 결정이 안 되고 두 사람 나가서 데이트도 한번 하도록 하고 이틀 시간 줬어요. 앉혀놓고 대화해주고 다 하고 나가 데이트해보고. 근데 나중에 뭐 신부가 뭐 어떨 때는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할 때도 있으니까 요번에는 신부가 안 하겠다 그랬어. 그럼 다시 맛은 보는 거예요. 업체가 저 신부 좋으니까 무조건 하라 그거 하지 말라고. 당사자가 결정 못하면 충분히 생각하고 그럼 신부하고 둘이 좀 데이트하고 좀 나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그러라고. 제가 업체 두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업체에 끌려가는 신랑들이 바보단 말이죠. 저희 방송하는 것도 그런 업체를 걸으라고. 그렇죠. 어떤 그런 안 좋은 업체 문제가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왜? 한국 사장을 보지 마세요. 한국 사장이 결혼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한국 사장을 계약해서 베트남에 데리고 오는 일까지만 합니다. 나중에 문제 터져 한국 사장 나무다락해버립니다. 누가 베트남에 마담이 시키든 베트남에 에이전시 시키든 글이 뜨는 기잖아요. 베트남 현지에서 누가 시키느냐를 가장 보라니까. 베트남 마담이 시켜서 함당에 걸러락 하잖아요. 베트남 여자는요, 마담은요, 무조건 여자 편입니다. 그리고 에이전시, 한국 에이전시하고 그래한다. 몇 년 됐는가 보라하는 거. 그 업체 사장님을 계약하시냐, 그 업체 사장님 실례지만 베트남에 일은 누가 합니까? 물어보세요. 에이전시 분이 한국 사람입니까? 베트남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99%가 다 에이전시하고 마담을 그래 하니까. 아니면은, 뭐, 가족 중에 이렇게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베트남에서 한다 하지 마담이 또 진행하는 사람도 많고, 한국 사장, 베트남 사장 동업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베트남에 누가 일하느냐고 중요하죠. 베트남에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 한국 사람이 하는 업체를 골라라. 웬만하면은 한국 사람 그래도 신랑 편입니다. 그 대신 그분이 일한 지 몇 년 됐는가 보란 말이에요. 5년, 6년, 7년 꽝이다 이 말이에요. 왜? 돈 벌기 바빠요. 먹고 살기 바쁘고. 최소 여기서 15년 이상 이 일을, 결혼 일을 했다는 사람. 네. 그런 분들은요, 이미 자리를 잡아 있어요. 일단 신랑을 먼저 생각합니다. 뭐 업체, 신부 문제 있으면 가차없이 파혼시킨다 하는 말 저도 영상 들은 적 있어요.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것부터 잘하는 거예요. 신부가 문제가 있다 가차없이 파혼시켜주는 사람. 신랑이 여기서 주도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바로 해주는 업체. 내가 신부가 문제가 있다 어떻고 하는데 괜찮아. 한국 가면 잘 살 거야. 내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합니다. 한국 가면요 여기서 잘 하는 거에 80% 떨어져. 왜? 옛날부터 살면은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신랑분들도 신부에 대한 마음이 막 보고 싶고 그렇습니까? 같은 집에 살다 보면은 이제 부부 생활 하다 보면은 사소한 다툼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감정이 떨어지고 자녀 있고 애 때문에 이렇게 쭉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거지. 어떻게 마냥 사랑만 있습니까? 결혼해서 사랑은요 1년 2년 후대만 사랑 없어요. 정이고 내 와이프고 가족이지. 의리죠, 의리. 예. 근데 업체 사장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합니까? 한국 가면 잘할 거야. 이래서 못하는 사람이 가 잘해요? 꽝입니다. 절대 오만 도망간다. 저는 구독자분 전화 오면 갑니다. 오만 도망갈 겁니다. 잘 판단하십시오. 근데 그 왜 업체 사장 말 들어요? 저도 신랑들 내 말 듣지 마라 하는데요. 내 말보다 참고해서 본인이 판단하라 합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아닌 신부는요. 저는 극고 말깁니다. 신랑이 좋다 해도 제가 오늘 미국에 사는 한국 분인데요. 옛날에 저희 결혼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처음 그 신부를 선택을 할 때 글쎄요. 나는 본인이 만약에 한국에 산다 그러면은 이 신부 무조건 긋고 말린다. 그래도 미국이기 때문에. 왜? 한국은요. 조력자들이 많아하고 도망가던 거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대신 미국은 그걸 못해. 근데 둘이 결혼을 했어. 수시 싸우고 파혼한다 했다가 난리 하다가 파혼을 결정을 완전히 했어요. 양쪽 다. 근데 갑자기 보름 후에 사장님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뭐 그래요. 둘이 하겠다는데. 나는 그분한테 처음부터 했거든요. 미국 쪽에 가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깨질 수가 많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저희한테 의뢰하고 단 한 명도 미국 간 사람이 없습니다. 잘 판단하고 하십시오라고 나는 이야기했어. 근데 그분이 다시 하겠다 하고 오늘 놀러 왔어.
뭐 신부가 많이 좋아졌다 하더라고. 오늘도 내가 그만 그래서 당신이 한국에 사는 사람 같으면 나 이 신부 무조건 못하고 말겠다. 말리기는 건 저는 말기도요. 저 신부 하라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아, 착해 보인다. 참 착해 보인다. 걔 이 말에 참고하라. 내가 착해 보이는데 그 자기가 볼 때 안 착해 보이면 안 하는 거죠. 자기 인생입니다. 자기 인생입니다. 업체 권해준다고 제발 하지 말고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하고 맞는 사람이냐. 우리요, 어제 5일 동안 말씀 받았고 신랑이 안 되고 계속 했잖아요. 어떤 한 사람하고 막 이틀 동안도 데이트 해보고 했어요. 근데 나는 별로 아닌데 본인이 데이트 해보겠다 해서 그럼 아니다 본인도 아니다 판단 내리고 다시 말씀을 받는데 첫날 내가 신부한테 괜찮아서 신부한테 신랑 마음을 네가 확 뺏어오면은 너는 잘 살 수 있다고 이 말을 했는데 신랑분이 벌써 뺏겼는데요 이 하더라고. 근데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신랑이 확실히 결정해서 오늘도 이야기하는데 둘이 손만 콕 잡고 손만 만지작 하는 거예요. 다른 신랑은 저하고 이제 같이 회의식 토론식으로 하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데 보라고 이렇게 벌써 팍 마음이 다 뺏겨 신부도 하는 거예요. 첫눈에 아, 내 사람이다 싶더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둘이서 그냥 표현 마야하고 하는 사람 속 잘 살아요. 근데 이 사람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지. 이분이 3명을 만나갖고 데이트도 해보고 이틀 동안 어떤 사람 이틀 동안 데이트 해보고 5일 동안 뭐 말씀만 바뀌었습니까? 근데 나는 그 신부 내가 봤을 때 이거다 알고 저거다 하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결정하니까 놔뒀어. 결정을 하려고 하면 내가 다시 조언은 하겠죠. 근데 이번은 첫눈에 둘이 뿅 가더니 내 눈에 보이는데 당사자가 결정입니다. 모든 책임도 당사자고. 대신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컨트롤 해주고 옆에서 조언해주는 게 업체 사장 조력자를 받아들여요. 그게 베트남인 사람 최소 에이전시입니다. 한국 사장 아닙니다. 한국 사장도 아니고 에이전시도 최소 여기서 15년 20년 이상 된 사람이면 더 좋고 그분들하고 거래하는 업체 같으면 마음대로 거기 가서 하십시오. 20년 이상 같으면 저는 두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그래도 15년 이상 되는 분들하고 하는 분 같으면 그나마 낫고 여기서 20년 이상 되는 사람 같으면 다 자리 잡은 사람들입니다. 돈 보고 절대 일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신랑 잘 사는 걸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분들이에요. 한국 업체 고를 때 제발 그 사장이 좋은 사람이 그 회사가 사무실 번지하고 좋더라.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잘 판단하십시오.